그리고 다른 소식으로 가보죠. 이게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이야기입니다. 예. 한겨레가 수원지검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관련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보고서를 확보해 공개했는데요.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직접 털어놓은 녹취 내용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된 거죠.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 그러니까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 지인들에게 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찰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확보가 된 겁니다. 당시에 이제 면회 당시에 측근하고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에 엮였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녹음으로 담긴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이른바 이제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김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인하고 접견해서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권 갖고 장난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제 말씀대로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은 처음에는 뭐 이재명 지사 그때 당시 경기지사죠. 네. 경기지사하고 모른다고 했다가 네. 또 뭐 돈을 줬다고 했다가 뭐 계속 말이 왔다 갔다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서 짚어보면 2023년 1월입니다. 그때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타이에서 그러니까 태국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때 국내 송환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씨와 전화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낸 돈은 사업상의 이유로 개인 돈을 건넨 거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보낸 돈은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사업상의 이유로 내 돈, 개인 돈을 건넨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송환 뒤에 검찰 조사에서는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낸 목적을 약간 바꿔서 진술을 한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태도가 이 180도 달라진 이유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것이다. 그 이유로 허위자백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녹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된 셈입니다. 하영 기자도 이제 통일외교팀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예. 이게 뭐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데 기업이 북한에다가 돈을 줄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지사 네. 광역단체장의 방북을 위해서 이제 미리 줬다는 거잖아요. 네. 돈을 줘서 광역단체장이 방북을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이게 사실 애초에 쌍방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사업을 펼쳐봤는지부터 사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고요. 이 돈을 준 것 자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북한이라는 곳에 돈을 준다고 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 또한 이건 미지수고요. 그런 상상력으로 수사를 하는 것 또한 신박한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올 정도였거든요. 사건 내부를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히 통일 외교 쪽과 이제 북한 쪽과 이제 한 번이라도 접촉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이 사회주의 정권이고,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 자체가 사업 대 사업, 사업자 대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사업,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는 일개 기업이 가서 마음대로 돈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것이어서. 예.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이 재판을 하다 보면 뭐 증인이든 피해자든 김성태 전 회장은 피해자겠지만 원래 진술이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그 바뀌는 진술 가운데 어느 걸 채택해야 되고 그 판결은 또 어느 걸 또 중점적으로 해서 그걸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건 이제 판사의 심증을 우리가 이제 양심에 맡겨놓은 건데 결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을 많이 바꾸는 증인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언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김성태 씨는 누가 봐도 말을 제일 많이 바꾼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유독 희한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표적을 삼아서 수사해가지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이 김성태의 진술은 다 참이야, 진실이야라고 이거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는 뭐 회유라든지 사건 조작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뭐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오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인혁당 사건 기억해 보시면 사법 살인을 저지른,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이 조작돼 있는 것을 판사가 재판으로 도장을 찍고 바로 그냥 사형을 집행해버린 이 어두운 사건의 예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은 원래 이게 출발이요,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이걸 많이들 나중에 잊으셨는데, 그 다음으로 단계로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거죠. 소설 시즌 2가 된 거죠. 변호사비 대납으로 했다가 안 되니까, 야 이거 보니까 북한을 제3자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지사 시절에 이 뇌물을 좀 받아먹은 것 같아. 그럼 뇌물은 뭘까? 아, 방북을 위한 대가였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3자 뇌물이라는 건 우리 형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데 요건이 달라요. 일반 뇌물과 제3자 뇌물의 가장 큰 차이는 부정한 청탁까지 그 안엔 들어가야 되고요. 제3자는 누구라도 될 수는 있는데 그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제3자가 되면서 부정청탁이 껴서 제3자 뇌물로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북한이 어떤 친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뇌물의 주체가 제3자가 북한인데 북한에서 그럼 그 뇌물을 누가 받은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받은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이 받은 거예요? 김주혜 그 딸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나라가 받은 겁니까? 이게 특정이 안 되고 조사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건을 김성태의 진술, 그 오락가락하는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진술에만 의존해서 표적 수사, 사건 조작 왜곡을 했다.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뭐 연어 술 파티 술이 반입이 됐냐, 얼마 결제가 됐냐, 몇 시에 들어갔냐, 다른 통로로 들어갔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표면 위로 진실이 드러나면서 오늘의 이 사건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김성태 씨, 그 가장 진술이 오염되고 조작됐다라는 그 당사자의 녹취가 이제는 세상 앞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이 조작에 대한 어떤 논란이 저는 이제는 불필요할 정도로 이제는 다 확증이 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이미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으로 돼가는 그 과정 안에서의 진술들이 막 번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순간 이후의 진술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술들이 이미 바뀌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서 말이 또 바뀌었으니까 문제다. 그럼 김성태 씨는 그 전에 윤석열 취임하니까 그때 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의 말 바꾼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해서 처벌할 때는 본인들이 그 바뀐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쓰고 이제 와서는 또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이거는 좀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라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인들 중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이 자꾸 바뀔 때는 네. 이 사람 말이 어느 말이 사실이지라고 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 사실을, 팩트를 네. 찾아나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그 일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 연어 술 파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몰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검찰 수사 내용을 CCTV로 본 건 아니지만, 예. 실제로 그 한겨레가 그 쌍방울 그 김 전 회장의 수용 기간 중 작성된 출정 일지 전체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흔히 수원지검 1313호가 약간 상징적인 공간이 돼버렸는데, 말씀하셨던 건 연어 술 파티 때문에. 근데 그곳에 2023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130여 차례를 방문을 합니다. 이 김 전 회장이요. 그래서 김 전 회장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 장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100여 차례의 경우
2명 이상 동시 조사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흔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수사 중에 하나가 공범끼리 불러서 말맞추기를 하는 그런 수사의 기법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론에서도 좀 다루고 있고 같이 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그렇죠. 것처럼 보일 수도 예. 있네요. 예. 이 과정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의혹으로 좀 제기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맞추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횟수나 아니면 이 형태로 봤을 때 그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사가 이제 이 수사 예. 자체가 이제 뭐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예. 결론이 나면 이 검찰의 행위야 이 행동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박상용 검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거 박상용 검사 혼자 했다고 믿는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위에 윗선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이분들 뭐 탄핵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탄핵은 이제 징계고 결국에는 이제 직권남용 지금의 법 왜곡죄가 적용되기 이전 시점이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명백하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진술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안 되죠. 표적 수사, 토끼몰이 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결말을 열어놓고 진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은 진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마치 답을 정해놓은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시절에 받았던 수사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조이대 정치 개입을 빼면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죠. 위증교사 사건 무죄 다 나왔죠. 거기다가 지금 대장동 사건은 1심은 안 났습니다만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위례 사건 똑같은 모델인데 이미 다 무죄 나왔죠. 거기다가 뭐 노웅래 의원 사건, 송영길 대표 사건 하면요. 다 지금 이 표적 수사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상황인 거예요. 귀납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작에 관한 의혹들이 이 정도 드러났으면요. 그 관련자들은 입을 좀 닫고 본인들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국민 앞에 서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작 아니라고 하면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면은 전 이거 정말 엄벌을 더 피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정치 개입과 어떤 표적 수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엄단하고 저는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끝까지 좀 밝혀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또 주장하는 게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를 경기지사한테 보고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당연히 경기지사인 이재명 지사도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봉쇄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점프가 너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 사건이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건들이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법인카드 유용이라든지 법인카드나 이런 예, 부분은 예. 그 사안에 관련돼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북 송금 사안은 이 본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 수사를 위한 하나의 소설처럼 변호사비 대납이 둔갑이 돼가지고 엉뚱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증거 조작 왜곡까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뭐 이화영 지사의 어떤 부분을 엮어가지고 뭐 알았겠지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그런 식의 논리로 하면 국민의힘 인사들 누가 자유로울까요? 한번 이재명 검찰에서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이랬으면은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았겠지, 같이 책임지자, 이렇게 가면은 누가 남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내란과 지금 다 갖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문명이고 우리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표적을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본다면은 저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 말이 되지 않는 궤변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녹취록을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가 당 대표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3월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고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은행 금고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5월에서는 이재명이 괜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엮였다. 더러운 것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원색적인 불만을 표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오히려 좀 억울하다. 이재명 대표는 좀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진술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23년
초 상반기에 그렇죠. 예. 자신 지인한테 그냥 지인한테 한 말인데요. 이게 얘기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법무부가 나서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공개되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안에서도 교정공무원들이 그만큼 기록을 해놓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진실을 찾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이라면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맞습니다. 때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힘이 있을 때였잖아요. 24년 지금 상반기였으면. 이 시기하고요, 내란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하고 겹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아주 기세등등한 최절정에 이른 이런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드는데 네. 이게 지금 아주 비밀리에 어디 둘이서 이제 골방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옆에서 교정 당국이 다 기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한 자신들이 수사하는 주요한 피의자잖아요. 네. 피의자가 면회를 하고 하면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진행자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교도관의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뒤집힐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특히나 그 권력이 있는 쪽, 힘이 있는 쪽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경로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검찰은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상현 검사 당시에 이 사건을 맡았던 수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나와서도 본인이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어술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뻔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런 상황이 뒤집힐 것이라는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추측하자면 그 욕망이 양심을 가리면 본인이 알고 싶은 대로 그냥 기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윤석열 정권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표적 삼아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면 그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분화가 훨씬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쓰러뜨리면 나머지 민주당 소위 말 뽀개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럼 본인들이 반사 이익으로 영구집권한다. 딱 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잔인하고 무식한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있는 자료들만 수면 위로 냈을 뿐인데도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수준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그동안의 이자들이 어떤 본인들의 욕망,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쓰러뜨리면 자신들이 영구집권할 수 있다. 사실상 그 판단 그 생각 속에 있다라고 저는 이상한데. 봅니다. 근데 자신들만의 세계에서는 그게 통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되면서거든요. 사실 어떤 연어술 파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라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타고 들어온 거죠.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확인된 상황인데 연어술 파티라는 명명이 오히려 또 좀 아이러니하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연어술 파티 하면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전 회장이 검사들하고 막 어깨동무를 하면서 막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파티를 벌인 것처럼 되는데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잡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녹취록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야 이야기를 하면 편할 텐데 그럴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좀 해봤다.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해라. 이것은 이제 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흉금없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 녹취록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뭔가 짬짬이가 되었고 으쌰으쌰하는 상황이 아니라 집요한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본인은 이 결단의 순간인 겁니다. 본인의 진술을 바꾸는 그 순간에 술 없이는 못하겠다. 이 지경에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녹취록만 보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어 술 파티로 무슨 희희낙낙 노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을 위한 수단. 그렇죠. 조작을 위한 거의 수단인 것이지.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술 파티로 이게 표현되는 거 저도 좀 사실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주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한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